자, 배 화면 볼게요. 제가 수업 페이지에 문제 하나 또 올려드렸는데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방식은 동일하고 이 문제도 풀다 보면 제가 가르쳐드리지 않은 내용이 나올 거예요. 되는 데까지 한번 찾아서라도 풀어보시고 모르겠다 그러면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씩 좀 할 건데 앞부분은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해오던 부분이니까 좀 쉽게 지나가셨을 거고 중간부터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것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 와중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각 곳곳에 숨어 있었을 거고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기존에 A2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면 삭제, 데이터베이스 지워야 되니까 drop 데이터베이스. 근데 만약 존재한다면이니까 if exit 그리고 A2 해주면 되겠죠? 지금 저한테는 A2가 없으니까 1 success랑 1 warning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A2를 만들어주자. create database A2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새 데이터베이스 선택 use A2. 자, 이렇게 세 개는 이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최상단에 항상 있죠. 이게 왜 이렇게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관리할 때는 이런 거 안 써요. 여러분들이 직접 데이터베이스 만들 일도 거의 없고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지울 일도 없어요. 이렇게 선택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은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런 걸 계속 하냐? 이제 연습할 때는 테스트용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테이블을 지워내고 다시 테이블을 만들고 하기보다는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지웠다 다시 만들면 그 안에 있는 건 어차피 같이 지워져요. 좀 편하게 연습할 수 있게끔 이런 걸 제공해드리고 있는 거다. 우리가 이걸 배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뭔가 데이터베이스를 지운다라고 하는 명령어는요, 쓸 일이 없을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지울 일은 진짜 없어요. 데이터를 지워, 테이블을 지워까지는 그래도 경험할 일이 가끔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지워? 이거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실무에서 실제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명령어긴 해요. 지울 일이 없기 때문에. 자, 이번엔 테이블을 만들어 보라고 하네요. 아티클 테이블, create 테이블. 그래서 아티클을 만들 거야. 그리고 들여쓰기 해줘야 되니까 줄바꿈 해주고 id 컬럼 int 타입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럼 arg date, date time. 우리가 실제로 알아야 되는 총 4가지 정도 밖에 없었잖아요. 그 4가지를 활용해서 만들면 됩니다. 타이틀은 과차, 사이즈는 일단 넉넉하게 100 정도 잡아주고 바디 얘는 텍스트로 잡아줄게요. 일단 기본 형태 우리가 배웠던 타입을 활용해서 아티클 테이블 만들 수 있고요. 뭐가 문제야? 데이터베이스 선택 이거를 제가 실행을 안 했군요. 이렇게 항상 에러가 나오면 에러를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select article. 그러면 이제 테이블은 잘 만들어졌는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방금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는 과정. insert into article set rg date에 now 그다음에 타이틀에는 제목, 바디에는 내용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주고요. 지금 인서트 하는데 문제가 없죠. 우리 ID 컬럼 분명히 컬럼은 4개인데 데이터는 3개밖에 넣지 않았어요. 근데 인서트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왜 아무런 문제가 없죠? 우리가 값을 넣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제약사항 같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컬럼명과 데이터 타입만 가지고 테이블을 만든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죠? 똑같은 내용 하나 더 하라고 하니까 자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조회를 하래요. 그러면 아이디가 널이네. 근데 우리가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려고 한 이유가 목적이 고유 식별값이었는데 얘가 널이 들어가 있으면 식별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id 값은 꼭 있어야만 하니까, 왜냐 식별값이니까, 그래서 너를 허용하지 않게 바꾸자. alter table과 nonnull이라는 제약사항을 추가하자 라는 얘기예요. 테이블 구조를 바꿀 거야. 어떤 테이블? 아티클 테이블을 이제 구조 변경이니까 id라고 하는 컬럼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컬럼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같은 거를 변경하는 상황이에요. 우리 modify 컬럼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이름은 id, 타입은 int, 그리고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었는데 이제 제약사항을 추가한다 라고 해서 쿼리를 실행시키려고 하면 에러가 워닝이 발생을 합니다. 1 석세스에 1 워닝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왜 워닝이 떴지? 하고 보면 데이터 truncated for column id id 컬럼에 지금 중복된 값이 들어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테이블을 조회를 해보면 id가 0으로 바뀌어 있죠. 원래는 null이었는데 여기서 경고를 보여주더니 갑자기 0으로 바뀌었어요. 이 이유는 id 컬럼의 데이터 타입은 int인데 null 안돼 라고 하니 얘가 null은 뭐 안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기본값인 0으로 만들어 줄게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id의 값은 무조건 모든 컬럼이 중복될 수 없고 하나씩밖에 못 가지는 형태니까 프라이머리 키라는 걸 달아줘 보자 라고 하는 문제로 넘어갔죠. 그래서 alter table article에 modify column id int nonnull primary key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활용하면 이렇게 쿼리를 작성할 수 있어요. 테이블 구조 바꿀 거야. 누구를 아티클을 그리고 컬럼 수정이니까 id 컬럼에 프라이머리 키라는 제약사항을 추가하려고 하는 거니까 modify 컬럼 사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id 컬럼 원래 있던 데이터 타입과 nonnull 그대로 넣어주고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걸 추가하면 얘는 지금 상황에서는 에러가 뭐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쿼리가 가능한 문법은 맞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힌트에서 알려주고 있는 add primary key라고 하는 걸 사용한 방식입니다. 얘도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이 코드랑 밑에 있는 이 코드가 현재 상황에서 완벽히 똑같은 일을 수행한다. 얘를 한번 읽어볼까요? 테이블 구조 바꿀 거야. 누구를? 아티클을. 뭐 할 건데? add primary key. 프라이머리 키를 추가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컬럼에? 라는 얘기입니다. id 컬럼에 프라이머리 키를 추가할 거야. 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를 추가하는 또 다른 방법이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여기다가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넣어놓으면 얘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가 애초에 만들어지자마자 걸린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 방금 봤던 이거를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테이블을 만드는데 이러한 컬럼들로 만들 거고 프라이머리 키를 추가할 거야. 누구한테? id한테. 이거 말고도 방법이 몇 가지 더 있어요. 키를 추가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골라 쓸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테이블을 처음 만들 때 키를 아예 넣어버리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좀 곤란한 상황에서는 밑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문제가 얘를 말했으니까 밑에 걸로 해볼까요? 얘는 뭐라고 해요? 왜 뭐라고 하는지 봐야죠. 얘가 duplicate entry 0 for key primary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중복된 값이 들어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 0으로 중복되고 있으니까 0인 것 중에서 한 개를 id로 바꾼다. update라고 하는 DML을 사용을 해야겠죠. 데이터 아티클 set id는 1. 네, 왜요? 지금 당장은 사실 웨어절에 이 코드가 의미가 딱히 없겠지만 id가 0인 거 현재로서는 딱히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둘 다 0이니까 그렇긴 한데 그냥 넣어주는 거죠. 문제가 0인 것 중에서 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만 바꾸려면 limit이라고 하는 거 넣어서
위에서부터 하나만 수정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조회하라고 했으니까 조회를 해보면 하나는 바뀌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0으로 남아있는 거를 2로 바꿔라. 이제는 이 조건이 의미가 있겠죠? 얘가 없어져 버리면 얘도 같이 바뀔 거니까 이 순간에는 조건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선 의미가 없어도, 그죠?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컬이지만 다른 결과를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1, 2가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프라이머리 키를 다시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죠. 문제가 없죠? 잘 석세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토 인크리먼트를 걸어줘라 라고 하는데, 오토 인크리먼트를 걸기 전에 해당 칼럼은 무조건 키여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이 add primary key를 하기 전에 먼저 오토 인크리먼트를 하려고 했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거란 얘기죠. 제가 이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키는 무조건 고유 키여만, 프라이머리 키여야만 오토 인크리먼트를 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오토 인크리먼트도 제약사항이기 때문에 modify 컬럼을 사용해서 자,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말한 대로 바뀌려고 하는 거겠죠? 제약사항을 바꿔줄 거야, 추가할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이걸 실행하면 에러 날 거예요, 아마. 에러입니다. 지금 에러 내용이 multiple primary key define 이라고 하고 있죠. 자, 지금 우리가 이 id라는 컬럼을 수정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미 프라이머리 키로 id를 지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는 빼줘야 돼요. 키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좀 특별해요. 애초에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이 PK라고 하는 녀석과 여러분들 뭐 나중에 개념이 나오겠지만 FK 이런 것들은 상당히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제가 이거 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id라는 컬럼한테 프라이머리 키를 부여를 하면요, 이 UI 상에서도 얘는 특별하게 바뀌어요. 이렇게 지금 황금색 열쇠로 되어 있죠. 실제로 열쇠 그 키예요. 이 우리가 생각하는 열쇠 키는 뭐 할 수 있는 애요?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애죠. 그런 거랑 비슷한 같은 결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열쇠를 사용해서 딱 들어맞는 다른 테이블들을 찾아낼 거다, 뭐 그 테이블들을 같이 연결시킬 거다, 이런 느낌인데 결은 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림도 이렇게 UI를 나타내 주곤 해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DBMS 툴들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고유키 PK는 노란 색깔 열쇠를 많이 사용을 하고, 뭐 FK는 다른 색깔 열쇠 모양으로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좀 짓곤 해요, UI를. 그리고 이제 여기 한번 볼까요? 본 김에 지금 arg date, 타이틀, body라고 하는 컬럼에는 데이터 타입 뒤에 뭐가 있어요? null label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 있죠? 근데 id 컬럼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왜? 이게 무슨 뜻이에요? null able, null 가능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얘네들한테는 nul이라고 하는 제약사항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null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null able, null 가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id라고 하는 컬럼은 우리가 nul을 부여하기도 했고, 애초에 PK죠. 프라이머리 키로 등록된 컬럼은 nul을 따로 부여하지 않아도 어차피 null label이 없어요. nul이에요. 왜냐? PK라는 그 제약사항 자체가 절대로 값이 없을 수 없고 절대로 값이 중복될 수 없는 조건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거에서 nul과 unique의 특징들을 PK는 다 가지고 있다란 얘기고요. 그럼 PK가 있고 nul이 있고 unique가 있고 이렇게 세 개가 나눠져 있는 이유가 있겠죠. PK라는 애는 nul과 unique를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정을 할 때 nul을 보통 써줘요. 안 써줘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아마. 보통 쓰기 때문에 저도 그냥 쓰는데 애초에 nul은 널 안 돼 란 얘기고요. unique는 중복 안 돼 란 얘기예요. 근데 얘네 둘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널 안 돼와 중복 안 돼. 이거밖에 없어요, 기능이. 근데 PK는 그거 외적으로도 되게 많은 기능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PK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한 테이블 안에는 PK로 지정할 수 있는 컬럼이 무조건 한 개밖에 없어요. PK가 하나 지정이 되어 있는 컬럼이 있다면 다른 컬럼한테 PK를 주려고 해도 못 줘요. FK들은 여러 개가 가능해요. 근데 PK는 하나밖에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아직 실행을 안 했죠? 한 번 더 해주고, 그럼 이제 id라는 컬럼에 오토 인크리먼트가 부여가 된 거예요. 이제 제약사항에. 그리고 테이블 구조를 보자. DSC 이렇게 보면, 자, 지금 필드 4가지 잘 나오고 있고 타입 나오고 있고, 널 관련해서 얘는 난널이니까 no, yes들은 널 가능하고 있는 거고요. 얘는 프라이머리 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디폴트는 아직 우리가 써본 적이 없지만 엑스트라 부분에 오토 인크리먼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추가한 제약사항들이 테이블 구조를 까봤을 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컬럼 모두에도 난널을 적용해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적용을 해주죠. 아이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REGDate 컬럼에 난널 추가할 거야. 타이틀에 난널, 바디에 난널. 가능하죠? 그리고 우리가 세미콜론을 다 마침표를 잘 찍어놨기 때문에 얘네 한 번에 실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미콜론을 절대로 빠뜨리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순서상 진행하는 흐름상 문제가 없으면 쿼리는 한 번에 여러 개를 실행해도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이거 바뀌었는데 여기는 널 레이블 안 사라졌죠? 왜요? 왜 그래요? 실시간 반영 안 되니까 새로 고침 한번 해주고 A2 다시 들어가서 아티클 컬럼까지 들어가면 이제 널 레이블은 없죠. 테이블 구조를 이렇게도 간단하게 UI를 가지고 볼 수가 있고, 애초에 이 테이블 누르고 F6 눌러도 여기도 나오죠. 이걸로도 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방식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ID 컬럼에 unsigned 속성을 추가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unsigned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던 친구죠. 얘는 간단하게 음수 안 돼 라는 얘기예요. int 타입은 음수, 0, 양수 이렇게 해서 정수를 담고 있는 앤데, 그 중에서 음수 안 돼 라는 제약 사항입니다. 왜 음수 안 돼요? 음수 쓰면 안 돼요? 키에? 안 되지는 않아요. 근데 오토 인크리먼트 자체가 1부터 넘버링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오토 인크리먼트를 쓸 거야 라고 생각한 순간부터는 음수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약사항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자, 이쯤에서 한마디 더. 제약사항은 필요 지금 당장, 좀 말이 애매한데? 제약사항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필요 없는 것까지 추가하는 건 옳지 않다. 자, 되게 기본적인 얘기인데, 제약사항이 많다란 얘기는 개발할 때 신경 쓸 게 많다란 얘기예요. 우리가 쿼리를 짤 때 신경 쓸 게 많다란 얘기인데, 그러면 나중에 쿼리를 분석하거나 수정하거나 유지보수할 때는 훨씬 편하다라는 개념이 될 거고요. 근데 제가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거를 추가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이에요. unsigned라는 속성을 안 넣어도요, 우리는 오토 인크리먼트를 줬기 때문에 음수가 들어갈 일이 딱히 없어요. 우리가 일부러 값을 지정해서 밀어넣지 않는 이상 음수를 안 넣어줘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unsigned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옵션이에요. 근데 필요 없는 거는 아니에요. 개념상 우리가 PK라고 하는 녀석을 음수까지 포함해서 사용을 한다면 좀 더 불편한 게 확실히 있으니까 우리가 음수를 안 쓰려고 오토 인크리먼트 알아서 관리해 라고 넣은 건데, 이 unsigned는 필요 없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넣자, 이 개념이 되는 겁니다.
당장 안 넣는다라고 해서 큰 차이가 생겨나진 않겠지만 이런 제약사항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자, 추가를 해볼게요. 얼털 테이블, 아티클, 이제 모디파이 컬럼 또 해야죠. id, int, 그리고 낱널에 우리가 오토 인크리먼트를 일단 가지고 있는 상태. 지금 이 상태잖아요. 자, 우리가 unsigned라는 속성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 뒤에다가 unsigned 이렇게 넣으면 이거는 에러가 납니다. 우리가 원래는 alter 테이블에 modify column 해서 추가하고자 하는 제약사항을 그냥 갖다 붙이면 됐었죠. 딱히 문제될 게 그동안 없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게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다가 예시가 안 나와서 이거 되네 이러면서 다음에 나올 때 알려드린다 라고 했던 부분인데, 제약사항한테는 나름의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는 우리가 어떻게 아냐? 기본적으로 이 구조에 나오는 순서를 따라가면 됩니다. 자, 컬럼명.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거나 데이터를 컬럼을 수정하거나 할 때 무조건 컬럼명부터 적죠. 이 순서가 바뀌진 않잖아요. 고정이에요. 데이터 타입, 컬럼명 뒤에 바로 오는 거 고정이어야겠죠. 얘네 둘은 필수였으니까. 얘네 둘이 없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널이네요. 널 관련된 내용이 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키 관련된 내용이 오는 게 맞고요. 그 다음 디폴트 관련 내용이 오는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나름의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가 바뀐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바뀌었을 때 지금 언사인드처럼 이렇게 실제로 문제를 보여주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는 순서를 지켜야 돼, 이건 순서를 지켰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고 쓰는 것보다 그냥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순서를 지키면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아는 게 더 좋은 거죠. 실제로 실수할 일이 별로 없기도 하고요. 자, 그럼 언사인드는 지금 여기 안에서 없잖아요. 언사인드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 컬럼들로 알 수가 없어요. 얘는 실제로 추가되면 여기에 들어와요. 타입 부분에. int라고 하는 거 옆에 unsigned라고 하는 옵션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속성이. 그래서 얘는 널보다 앞에 있어야 돼요. 자, unsigned 지금 널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또 에러예요. 그리고 한 칸 더 앞으로 가볼게요. 이제는 널 앞이죠?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기 전에 unsigned가 만약에 이 자리로 왔다. 말 안 되죠? 데이터 타입 뒤에 넣어주면 얘는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오타를 내거나 잘못 적었거나 문법이 안 맞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문법이 안 맞는 거였죠. 언사인드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뒤에 갔다 이거니까. 자, 이러고 나서 구조를 보면 여기 들어옵니다. 여기.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거, unsigned라고 하는 음수 안 돼라고 하는 이 속성은, 이 제약사항은 데이터 타입 뒤에 와야 된다. 그리고 나서 널 관련, 키 관련, 디폴트 관련, 그 다음 엑스트라는 그 외 나머지 것들이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작성자 컬럼을 타이틀 컬럼 다음에 추가를 해달라. 컬럼 하나 추가하는 거네요. 얼털 테이블, 아티클에 add 컬럼이죠. 이름은 라이터라고 했으니까 넣어주고, 얘는 딱 봐도 작성자라는 정보가 들어가려면 문자열을 담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차를 사용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좀 작게. 그 다음에 다른 거 뭐 제약사항 같은 거는 얘기가 없는데 타이틀 컬럼 뒤에다가 추가를 하래요. 그럼 애프터 타이틀 해줘야겠죠? 자, 실행을 시켜주고 테이블 구조 한번 다시 보고 잘 추가됐는가? 문제없이 추가됐구나. 그리고 나서 이 밑에서는 방금 만들어낸 컬럼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바꿔라 라고 하면서 옆에 힌트가 나오고 있어요. 자, 얼털 테이블 구조 바꿀 거야. 누구를? 아티클을. change 처음 봤죠? 처음 나왔습니다. 얘는 그냥 뭔가 바꿔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change니까. 실제로 이름 바꿀 때 쓸 수 있는 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old name이라고 하는 부분에 원래 있던 writer라는 네임을 넣어주면 되고 new name이라고 하는 영역에 내가 바꾸고자 하는 이름을 넣어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입은 데이터 타입을 말한 거겠죠. 얘는 가차 20이었고 조건 우리 조건 따로 지금 줄 거 없었어요. 근데 있으면 타입 뒤에 적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change라고 하는 예약어는요. 이름을 바꾼과 동시에 이 컬럼에 대한 구조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한 번에 할 수 있는 예약어라고 보시면 되고 이름 바꾸는 방식이 사실 이것보다 더 간단한 게 하나가 있어요. 얘도 이름 바꾸는 겁니다. 리네임이라고 하는 친구 제가 이거 하나를 빼먹었네요. 리네임 컬럼. 자, 그럼 얘는 애초에 예약어가 가지고 있는 리네임이라는 뜻이 이름을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리네임, 이름 다시 정할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진짜 이름만 바꾸는 거고요. 밑에 우리가 지금 힌트로 알려드린 change라고 하는 얘는 이름을 바꾸면서 그 컬럼의 구조까지 같이 바꿀 수 있는 명령어. 그 상황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 편한 거 골라 쓰시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저는 이걸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왜?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왜지? 설마 이거 이게 옛날에 있던 명령어인데 버전이 올라가면서 없어졌나? 그랬을 수도 있기는 해요. 한번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검색을 좀 해보니까 23년도 글에서 MySQL은 이 리네임 컬럼이라는 걸 사용해서 컬럼명을 못 바꾼다라고 나오네요. 이게 MySQL은 이제 change로 통합을 했고 얘는 이제 다른 DBMS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나오네요. 옛날엔 얘도 다 됐었는데.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네임이라고 하는 예약어 자체는 테이블 이름을 바꿀 때 보통 사용하는 예약어인데 리네임 컬럼이라고 해서 사용을 하면 컬럼 이름을 바꿀 때에도 쓸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된다고 하니까 빼버리고요. 그냥 이거로 하죠 뭐. change라고 하는 거. 이제 DBMS 같은 경우도 버전이 계속해서 패치가 되고 올라가다 보면 이제 SQL 문법도 약간씩 옛날에 사용 가능했던 게 안 되기도 하고 옛날에는 안 됐던 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뭐 그걸 항상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쓰다가 문제가 생겨서 왜 안 되지 하고 찾아보면 이렇게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나중에는 많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름을 바꿨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이제 라이터 대신에 닉네임 잘 들어가 있죠? 그리고 닉네임 컬럼의 위치를 바디 밑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고 있으니까 alter table 아티클에 modify 컬럼 닉네임 가차 20에 우리가 제약이 따로 없었죠? after body 자, modify 컬럼으로 컬럼의 위치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거 id 컬럼 한창 modify 컬럼 처음 해봤을 때 위치를 바꿀 필요가 없으면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꿀 필요가 있으면 실제로 애프터 같은 걸 사용해서 넣어주면 바뀌어요. 이렇게 밑으로 잘 내려갔죠? 자, 근데 UI를 사용하면 이것도 되게 편리하게 할 수 있기는 해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자리를 잡으면 안 되긴 하는데, 일단 보여는 드릴게요. 자, 우리 컬럼에 대한 내용이죠. 이거 여기 테이블 눌러서 F6 누르고 들어왔는데, 자, 여기서 얘를 클릭하고 화살표로 이동시켜요. 그리고 밑에 있는 저장 누르면요. 자, 얘 끄고 다시 이제 DSC로 볼게요. 닉네임 어디 왔어요? 여기 왔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UI를 클릭하고 하는 행위들 있죠. 이런 행위들이 결국에는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영역에 어떤 쿼리가 실행되었는지 남아요. 실제로 이 기능을 수행할 때, 이 클릭을 할 때 이 쿼리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화면을 볼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제가 얘를 다시 내려놓고 저장을 하고 히스토리를 보면요. 여기서는 우리가 사용하던 방식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어떠한 명령 하나가 사용이 됐어요. 지금 이만큼 여기서부터 아니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우리가 그 위치 바꾸고 저장하는 행위 때문에 실행된 쿼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뭐 쇼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실행한 결과를 화면으로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 실행되는 녀석들일 거고, 실제로 체인지가 된 녀석은 얘겠죠. 우리가 사용한 방식이잖아요. 여기 이제 앞에 A2 점 찍혀 있는 거는 A2 데이터베이스 안에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체인지 우리가 썼던 방식 old name, new name, type, 캐릭터 셋은 인코딩에 관련된 건데 생략이 가능한 부분, 뭐 이런 것들 쭉 나오다가 이제 애프터 바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실행하는 명령어랑 이제 결이 같다. 아예 다른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결은 같다. 그러면 이 UI가 제공하는 이런 기능들은 결국 명령어로 무조건 다 존재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말이 나온 김에 이것도 하나 보여드리죠. 얘를 애프터 타이틀로 한번 바꿔놓고, 자, 제가 지금 여기서 변경된 걸 잘 보다가 지금 바디 밑에 있는 게 맞아요. F5를 눌러봐도 바디 밑에 있는 게 맞습니다. 아니, 타이틀 밑에 바디가 들어있는 게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바디로 가야 되잖아. 아까 내가 여기까지 바꿨나? 자, 이러고 얘를 실행을 합니다. 성공했죠? 자, 얘를 봐요. 안 바뀌겠죠, 당연히. 실시간 반영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찾아 들어가서 얘를 F6을 다시 눌러요. 안 바뀌죠?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이미 이 탭이 열린 순간에 명령어가 실행된 결과로 화면을 그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F6을 다시 눌러봤자 얘를 새로 그려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변화된 과정을 제대로 보려면 얘를 끄고 상단에 있던 탭에 있는 아티클 보여주는 거 끄고 얘를 다시 실행시켜야 바뀌는데 F5를 안 눌렀네요. 이래야 변화가 인지가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것도 이제 툴마다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웬만하면 많이 사용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 DSC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용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컬럼 추가하고 다시 삭제. 그냥 add 컬럼 하는 연습인 것 같네요. 그러면 그냥 복사합시다. 아티클에 add 컬럼 hit. 얘는 조회수라는 느낌이니까 int. 그리고 위치는 딱히 지정된 게 없으니까 빼버리고 넣고요. 자, 지우는 것 때문에 아마 나온 문제 같은데, 컬럼을 지울 때에는 드랍 컬럼이에요. 자, DDL에서 뭔가를 지운다, 드랍이에요. DML에서 뭔가를 지운다, 딜리트예요. 차이가 좀 느껴지실까요, 이제? DDL에서 뭔가를 없던 걸 만들어낸다, 크리에이트고요. DML에서 뭔가를 없던 걸 만들어낸다, 인설트입니다. DDL에서 뭔가를 볼 거야, 쇼고요. DML에서 뭔가를 볼 거야, 셀렉트.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조 변경 같은 경우는 결이 좀 다르지만 얼터 테이블과 우리가 쓸 수 있는 업데이트 이렇게 나뉘겠죠. 수정하는 거. 그래서 드랍 컬럼을 지을 거야 라는 얘기인데, 어떤 컬럼을, hit 컬럼을. 자, 여기는 이제 컬럼을 삭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데이터 타입이나 제약사항 같은 거 안 넣어줘도 돼요.
근데 왜 안 넣어도 되냐면 어차피 한 테이블 안에는요 동일한 이름의 컬럼 없어요. 그러니까 타입이고 제약사항이고 따져볼 필요도 없이 컬럼명만 제대로 적어주면 얘가 알아서 원하는 걸 찾아서 지워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헷갈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컬럼명이 중복될 수 있었다면 데이터 타입이나 제약사항까지 적어서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걸 찝어냈어야 될 텐데 애초에 컬럼명이 중복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자, 드랍 컬럼으로 지워주면 이거 구조를 한번 봐야겠군요. 추가하고 구조 보고 힛 잘 들어왔네. 네, 드랍하고 구조 다시 보면 힛 잘 지워졌네. 이렇게 다시 추가하라고 하니까 추가해 주고요. 자, 그리고 이쯤에서 셀렉트 컬이 하나 남겨놓고 자, 지금 현재 우리 닉네임이라고 하는 컬럼과 hit이라고 하는 컬럼에 둘 다 널이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닉네임을 채워 넣어 주래요. 무명으로 업데이트 아티클 set 닉네임에다가 무명 넣을 거야. 그리고 얘를 조건을 안 줘도 어차피 두 개가 잘 바뀌겠지만 꼼꼼하게 조건을 줘보자면 where 닉네임 is null 닉네임이라는 컬럼에 널인 애들을 무명으로 바꿔줘 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티클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한다 라고 하는데 이거 인설트문 하나 가져와서 하도록 하죠. 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이런 것들을 넣어 달래요.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줄바꿈은 안 되어 있긴 해도 복사한 걸 좀 활용한 것 뿐이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죠. 구조가 바뀌었다고 낯설게 느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리고 바디는 백티가 하나 넣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추가. 그 다음에 얘를 이번 거부터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타이핑하는 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번잡스러우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 한 번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조회수 가장 많은 게시물 3개 일단 그냥 조회를 한번 해보고 자, 지금 문제가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게시물 현재 우리 거에서 누구예요? 일단 6번 임꺽정이 작성한 6번이라고 하는 친구가 100이니까 얘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55죠. 홍길동이 작성한 55짜리 두 개 맞나? 홍길동, 임꺽정, 홍길순 맞죠? 그 다음에가 홍길동이 쓴 10개랑 홍길순이 쓴 10개 둘이 똑같죠? 조회수가 같아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어쨌든 100, 55, 10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될 건데 얘를 조회할 때는 자, 일단 아티클을 조회하면 저렇게 나와요. 근데 조회수가 가장 많은 순서로 3개만 나와야 돼요. 그럼 일단 조회수가 가장 많은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야 3개를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3개를 뽑아내려면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까 업데이트 컬이 날릴 때에도 1개만 수정해 라고 하니까 리밋 1 사용했죠. 그럼 3개만 출력해. 리밋 3 해야죠. 리밋 3을 하면 위에서부터 3개를 자를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 그냥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3개잖아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3개를 잘랐을 때 조회수가 가장 많은 거 3개가 나오려면 애초에 많은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오더바이라고 하는 신고가 처음 나오고 있는데 오더바이 얘는 정렬에 관련된 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오더바이라고 하는 예약어를 사용한 뒤에 내가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정렬할 건지를 적어주는 부분이에요. 자, 저는 지금 아이디를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거야 라고 했고 뒤에 아무것도 안 적었어요.
결과가 동일합니다.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뒤에다가 뭔가를 적어볼게요. 변하는 게 없어요. 그렇단 얘기는 이 id라는 애랑 ASC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이미 생략되어 있던 거예요. 왜 생략이 됐던 거냐면 id 컬럼은 pk죠. 자, 우리가 order by 어떤 식으로 정렬할 거야 라고 하는 걸 명시하지 않으면 이 테이블들이 조회를 하는 방식 상에서 무조건 pk를 기준으로 기본 정렬을 해서 보여줘요. pk가 하는 역할 중에 또 하나가 생겨난 거예요. pk가 지정되어 있으면 테이블을 조회할 때 기본으로 얘를 사용해서 정렬을 한다. 근데 그 정렬이 지금 1부터 순차적으로 커지고 있죠.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림차순인가? 오름차순 맞죠? 네. 1부터 점점 커지는 거. 항상 얘기할 때마다 헷갈린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ASC는 뭐냐? 어센딩이라고 해서 얘가 오름차순을 의미합니다. 그거에 대한 약자로 ASC, 어센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없을 때 그때는 이미 PK를 가지고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도 변화가 없다. 자, 그러면 오름차순이 있으면 내림차순도 있겠죠? 내림차순은 DESC입니다. 얘는 이제 디센딩이라고 해서 순서가 바뀌어요. 지금 id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바꿨기 때문에 id가 6부터 1로 내려가고 있는 형태죠. 자, 이렇게. 자, DESC 우리가 테이블 구조 확인할 때 사용하던 얘하고랑 동일한 이름이죠. 근데 그 친구가 바깥에서 사용될 때랑 셀렉트 안쪽에서 사용될 때랑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으로 존재를 하지만 역할이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디센딩. 자, 그러면 ID 컬럼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하면 id가 큰 거부터 작은 순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조회수가 가장 많은 친구들부터 3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id가 아니라 핏 컬럼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해라 라고 하면 조회수가 155, 10 순으로 정렬이 되었죠. 자, 근데 분명히 지금 10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얘네 둘은 같아요. 근데 왜 홍길순이 위에 있을까요? 이거 컬이 실행될 때마다 랜덤으로 바뀌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얘는 이유가 있어서 홍길순이 위에 올라온 거예요. 홍길동보다. 똑같은 10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네. hit이라는 컬럼을 가지고 내림차순 정렬해 라고 명령했을 때 얘가 정렬을 일단 해요. 했는데 이렇게 동일한 부분 나오죠. 이럴 때에는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그 다음엔 id 가지고 정렬해요. 자, 실제로 지금 이 쿼리는 이게 생략되어 있는 상태랑 동일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조회를 하면 제가 컴마 하나를 깜빡했어요. 얘를 조회를 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같은 10이지만 홍길순이 위에 있다. 그리고 둘 다 널이지만 이 1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진 애가 위에 있다. 그럼 이거를 아이디를 DESC로 바꿔버리면 홍길동이 위로 올라올까요? 올라오죠. 왜냐면 오더바이저에 컬럼 하나 넣고 hit 기준으로 DESC 내림차순 해. 그럼 일단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조건이 또 왔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 처음에 했던 그 정렬이 피해받지 않는 선에서 중복되는 애들, 뭐 이런 애들만 추가적으로 얘를 가지고 한 번 더 정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흐트러지지 않지만 이 내부적으로 같았던 얘네 둘만 위치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렬에는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은 이건 없어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놓도록 하죠. 아, 참 아직 안 끝났죠? 이러고 이제 3개만 보여줘야 되니까 리밋 3 하면 위에서부터 3개만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아, 거의 다 끝났는데 시간이 애매하네요. 빨리 해볼게요. 자, 작성자명이 홍길로 시작하는 게시물만 보여달라. 자, like 홍길 힌트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select 별 from article
자, 이제 조건이에요. 무슨 조건이냐? 작성자명이 홍길로 시작하는.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던 그 조건절을 생각을 해보면 널 같은 걸 제외했을 때 닉네임이 홍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건을 썼었죠. 이러면 이러한 값이랑 똑같은 애가 있는 컬럼들만, 그런 데이터 로우들만 조회가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이렇게 생겨먹은 애는 없어요. 홍길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홍길로 시작하는 게시물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이 퍼센트가 나오고 있는데 like랑 이 이퀄 마크가 아니라 like라고 하는 예약어가 또 있고요. 그리고 힌트처럼 이렇게 적어주면 얘는 홍길로 시작하는 애들이 나옵니다. 자, 이 like는 뭐냐? 뒤에 있는 이 텍스트가 이 텍스트 조건에 부합하면 애들을 다 찾아와요. like 검색이라고 하는 애인데 이제 이거랑 유사한 게 이제 REGEXP라고 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퍼센트가 의미하는 게 뭐냐? 자, 홍길로 시작해서 뒤에는 그 뭐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우리가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거랑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는 뭐가 와도 상관없어.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갔대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홍길로 끝나는 애들을 찾겠다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홍으로 시작해서 길로 끝나는 애들이란 뜻이고요. 만약에 얘가 여기도 들어갔어요. 앞엔 뭘로 시작하든 상관없는데 중간에 홍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도 상관없는데 길이라는 애가 또 있어야 돼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길로 끝나야 돼요. 지금 이렇게 따져보면 안 나오겠죠? 없으니까. 이 퍼센트가 들어가는 위치에 이제 뭐가 들어오든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인데 어디에 넣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주의해서 써주시면 돼요. like 검색에 관한 부분. 얘네 간단한 건데 지금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니까 내일 시작할 때 얘 잠깐 하고 그리고 다른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미리 공유를 해드릴게요. 너무 간단한 거여가지고 미리 공유해드리고 내일 제가 수업 때 한번 짚어드린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비대면 분들 아직 나가지 말아보세요.